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자, 선생님이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도 하고요.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얘기하고. 여러분, 오늘 수업을 제가 이 반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대치반에서 한 반 이미 했는데 어떤 친구는 딱 알맞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좀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의는 여러분 현장용으로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이미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가스터디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메가스터디에 있는 이렇게 패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애들은 이 현장에 있는 수업을 그대로 녹화해 놓은 요거 이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쌤이 밴드 안내문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밴드 안내문이 이미 있네요. 여러분 한 장 열어보면 밴드 안내문 맨 밑에 자 바코드가 있다, 그죠? 요 바코드로 들어가면 영상들이 이렇게 쫘라락 하고 나열될 건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좀 들어가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인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드디어 이 중요한 여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이런 수업을 해봤던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는요, 보통 교재는 여러분 배부물을 한번 열어볼까요? 배부물 한 장 열자마자 떠먹여주는 유전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원래라면 떠먹여주는 유전이라고 하는 교재가 따로 있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선생님의 포부가 느껴지나요? 기출분석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여? 쌤이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 데는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내신 관점으로도 얘기를 하고 수능의 관점으로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여러분 생명과학의 이 수능의 관점으로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유전을 제외한 파트를 비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이 먼저 비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수능 문제는 총 20문제가 출제되는데 비유전은 14문제가 출제되면서 배점은 35점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 35점이 등급 컷으로 얘기하면 뭐 어떨 때는 3등급 컷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4컷까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그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치는 아이랑 같이 상담을 좀 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쌤 저는요 무슨 특기생이어가지고 3컷 뭐 여기 하던데, 여러분 3등급 컷이 생각보다 6월 평가원보다 9월 수능 들어가면 잘하는 애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힘들었던 애들은 보통 탈락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3컷도 좀 올라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애들 중에서 저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절대 비유전만 다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그 생명과학의 전체 모든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전략을 유전은 어렵다니까 비유전을 다 맞겠다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생명과학을 선택했던 애들의 전략이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유전 중에 보면 요즘 전도 문제도 있고 근육 관련된 문제도 있고, 요즘에 호르몬 문제도 좀 어려워지고 방어도 생각보다 틀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5단원에 있는 방영구라고 얘기를 해서 산 넘어 산입니다. 다 하나하나 다 이게 다 연결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야 되다 보니까 35점 완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언제쯤 알게 되냐면 고3 끝날 무렵쯤에, 와 나는 고3 시작할 때는 나 요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고3 끝나갈 무렵쯤에 3월, 그리고 5월, 6월, 그리고 7월, 그리고 9월 평가원 칠 무렵쯤에 9평에 여러분 비유전 진짜 어렵거든요. 9월 평가원에 비유전 때문에 이렇게 뻑뻑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면서 애들이 그래요. 이게 생각처럼 안 쉽구나. 그래서 9월 전까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나 현역 애들은,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한 번 시험 쳤던 애들은, 얘들아 전도랑 근육 문제 푸는 거 속도 빨리 해야 돼, 아니면 호르몬이나 방어나 5단원 요거 좀 해야 돼, 그랬을 때 표정이
생각해봤더니 그렇게 나 혼자 풀어도 잘 풀리고 괜찮던데 이렇게 조금 타임 어택이라고 하는 거에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9월 평가원까지 계속 그러다가 수능 때 결국 맨 마지막에 17번이랑 19번은 유전병이랑 가계도인데요. 이걸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자체에 손도 못 대고 끝나는 수능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N수생이 되면 눈빛부터 다릅니다. N수생이 개념 수업 들을 때 얼마나 열심히 듣는 줄 알아요? 생각보다 엄청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N수 애들이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처음부터 바로 얘기하면 나는 이번에 고2가 그렇게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유심히, 그러니까 막 고민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지만 선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나는 이번 이 수능을 막 부셔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수능을 그런 의미로 접근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쌤 자체가 예전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했는지 몰라요. 얘들아 이거란다 깔깔깔 호호호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게 잘하는 거야. 어이구 잘했어? 뭐 이런 식의 수업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여름에 여러분들이 유전을 선택하고 있다는 건 물론 내신에서의 1등급 만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플러스 알파로 한번 내가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기여야 정작 이렇게 겨울이 딱 들어갔을 때 고3의 스타트를 시작했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선생님 수능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이제 요건 싹 1학기 때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 아직까지 5단원 남았거든요. 5단원에 대한 부분에 방영부는 좀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은 총 6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6문제 중에 내가 오늘 수업할 거라서 제가 조금 힘줘서 얘기하는 부분은 자, 이 6문제 중에 옛날에는 한 문제, 3문제가 워낙 무난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말하는 킬러라고 불려지는 문제는 이렇게 3문제라서 가계도 문제 하나, 유전병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람의 유전이라고 해서 단일인자나 다인자 문제. 근데 이 문제가 3문제 배점이 8점이에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8점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무난했던 문제가 7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수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주면 21학년도하고 22학년도의 수능에서 생명과학의 1등급 컷은 42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전략적으로 싸우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싸우느냐? 35점하고 7점하고 더하면 몇 점이에요? 42점이다, 그치? 그러면 애들의 전략이 이제 세워지는 거야. 나 안 해. 이거 할 시간에 여기에 집중하겠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수능이 계속되면. 그러다 보니까 42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점수를 보면 굳이 여기에 너무 크게 가담하지 않더라도 위쪽을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수능 전략가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걸 평가원이 가만히 보지 않아요. 가만히 보지 않고 23학년 때 자, 이런 이제 국가 정책이 바뀝니다. 뭐라고 정책이 바뀌냐면 킬러 배제 뭐 이런 정책이 바뀌고 킬러라고 얘기하는 애들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뭐가 올라갔냐면 요런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요런 애들이 난이도가 그때부터 전도 파트, 근육 파트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호르몬은요. 그 뒤로 23, 24를 거쳐서 자 25학년도 작년인데요. 작년에 호르몬은 뭐 끝장이었습니다. 끝판왕이었어요. 호르몬 이런 것들 방영구는 원래 그 전부터 23, 24 때부터 살짝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대신 차이점은 가계도나 유전병이나 단일인자 다인자가 막 극악 난이도 21학년도 22학년도는 약간 뭐가 있었냐면 유전 문제 중에 이걸 진짜 시간 안에 풀란 얘기인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괜찮았던 이유는 앞쪽에 다른 문제가 좀 무난했기 때문에 유전의 난이도가 2라고 2 때 막 극악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2, 3하고 2, 4쯤 됐을 때는 난이도가 여러분 둔감해지더니 좀 안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여러분 많은 애들은 생명과학을 좀 선택하는 애들은 요거 할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도. 자, 입안에서도 가계도 할 거예요. 가계도 할 거고요. 할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냐면 패턴이 좀 정해져 있거든.
그래, 여러분들한테 패턴을 좀 보여줄게. 가계도가 생각보다 할만하다라고 얘기하는 인식이 언제부터? 요 뒤부터 인식하면서 요즘 여러분 수능의 전략을 세울 때 가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계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단일인자, 다인자도 옛날에는 이때는 다인자라고 하는 파트가 좀 심했는데 요즘에는 단일인자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건드릴 만한 문제들, 물론 유전병은 어려워요. 유전병은 어려워서 생명과학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유전병이 제일 어렵다. 병이 제일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자 오늘 공부할 염색체와 유전자, DNA표나 OX표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더니 오늘 수업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염색체와 유전자, DNA표, 오늘 OX표까지는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파이팅이 넘치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DNA표 수업하다 보면 애들 표정이 이렇거든. 오케이, 자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왜 이렇게 눈빛이 아무리 좋아도 자 OX표까지는 안 갈 겁니다. 제가 애들 눈빛에 속아가지고 한번 OX표까지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괜히 내가 여기까지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하면 애들 표정이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야. 생각보다 할만한데? 박지향 뭐 이러면서 막 괜찮은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괜히 요거 넘어갔다가 눈빛이 흐려지는 걸 경험했어가지고 요 정도까지 해서 선생님이 딱딱 끊어주게 될 건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날이 갈수록 여러분 작년 2호 수능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원래라면 이 세 문제가 정답률이 되게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에 자, 이 중에 한 문제는 나머지 하나는 60% 넘는데요. 나머지 하나 문제가 51%인가? 나머지 하나 정답률이 34%. 1년 내도록 공부했는데 생각해보세요. 1년 내도록 공부했는데 가계도도 아니고 유전병도 아니고 단일인자, 다인자도 아닌데 정답률 뭐예요? 정답률? 그래서 나는 물론 얘도 중요한데 할 겁니다. 안 하진 않지만 가계도는 할만하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고 단일인자, 다인자는 이런 게 단일인자, 다인자구나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해보고 싶은 건 여기 파트예요. 생명과학에 처음 시작할 때 유전부터 DNA표, OX표랑 염색체와 유전자 요거 못 풀면 결국 포기하더라고. 이 뒤를 못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자 고등학교 2학년이긴 하지만 요 유전 특강에서 좀 주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쌤이 고2 특강도 있고 고3 특강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고2랑 고3을 그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같이 할까? 똑같은 유전 특강인데 같이 할까? 고민했는데 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 고3 애들은 지금 여기 오자마자 되게 급한 애들이거든. 눈빛부터 되게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부터 확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고2하고 고3을 나눈 걸 되게 잘했다라고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초점에 맞춰서 수업을 천천히 들어갈 거니까 선생님이 좀 겁을 줬던 부분은 우리의 마지막 노선은 기출문제를 좀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야 여러분들도 내신에서 자 경쟁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뒤쪽으로 볼까요? 쌤이랑 같이 주차를 한번 볼게요. 자 쌤이랑 같이 자 1주차 여러분 오늘은 DNA표라고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단일인자 단일인자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대치반은 여러분 시간이 좀 짧은 반면 주차가 있고 우리는 시간이 긴 반면 주차가 짧잖아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 주차를 좀 조절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에게 대한 뭐 상담 요청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되고 자, 떠먹여주는 유전이라서 내 교재 그 다음에 주간지 한번 볼까? 자, 여러분들이 봤던 배부물은 초반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유전의 프랩이라고 적혀져 있대. 자, 유전의 프랩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요거까지 갈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 교재를 쫙 한번 훑어봐 주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